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신살론 비결, 12지 호태법이라고 하며 또는 12운성이라고 하는 이 포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어제까지 12신살에 대해서 대략적인 공부를 했고, 이 12운성, 이 포태법은 명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12지 신살은 무속 관련 무속인들이 대체적으로 12지 신살은 응용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명리인들은 포태법 12운성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2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12운성의 그 기운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한번 이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12운성표는 대체적으로 12신살과 같다 그래요. 다만 이 명칭이 차이가 나는데, 12지 신살에서는 겁재천지, 연월만, 장반, 영육화 이렇게 나가고, 이 12운성 포태법에서는 절퇴양생, 욕대관왕, 세병사장 이렇게 나가는데, 절지, 혼이 떠있는 그러한 관계, 드디어 임신한 상태, 태어나기 직전의 상태, 막 태어난 상태를 생지라 하고, 그 다음에 생지를 벗어나서 자기의 주체 정신이 이미 발현이 되어서 친구들하고 놀고,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인생사의 사춘기와 같은 목욕지, 그 다음 관대지, 걸록지, 제왕지, 세지, 병지, 사지, 묘지 이렇게 해서 12운성이 형성이 되고, 말 그대로 이 간목에 신월은 겁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12운성에서는 절지다. 절지는 내 혼이 떠 있어서 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 상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한 이러한 말이 있죠. 이 간목이 예를 들어서 갑신으로 왔다 그러면 절처봉생이다. 그러면은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정말 어렵고 혼이 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 절처봉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처봉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저기가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목의 신금, 을목의 유금, 병화의 해수, 정화의 자수, 무토의 해수, 기토의 자수, 경금의 임목, 신금의 묘목, 임수의 사화, 계수의 오화 이렇게 해서 포태법이 절지부터 형성을 해 나가고, 마지막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것은 묘지이다. 즉 12신살에서의 화개살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이 죽는 이 부분은 이제 사주 명식에서 사지, 묘지, 절지에서 사람들이 거의 생명의 기운이 거의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지, 묘지, 절지, 가령 예를 들어서 수기가 왕성한 사주에서 신해년이 왔다. 그러면 이 병화가 병신합수로 들어가서 이 해수의 절지 속에 들어가면 사망이다. 이러한 식의 여러 가지 그 죽는 그 때가 각각 정해진다 그래요, 사람이. 월지는 사주 명식의 제강본부이므로 명식의 천간지지의 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12운성은
월지에서 일간의 기의 강약을 판단하여 그 사람의 성격과 운의 희기를 판단하는 저울추가 된다. 그러므로 월주는 사주의 환경이고 일주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별적 성분이다. 그래서 일주의 이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이 일본에 갈 수도 있고 미국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월지 환경이다. 다른 나라, 지금 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나라는 사람은 개별적 존재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는 나를 이루는 환경이다. 그래요. 그러면 나를 이루는 그 환경은 사주가 있어서 8글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주이다. 그래요. 년주, 월주, 일주, 시주. 그렇게 해서 사주. 이게 나라는 사람, 나의 일주를 빼면은 3주가 되겠죠. 그러면 3주의 환경 속에서 일주가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 부분이 판단하는 것이 사주명리다 그래요. 그러므로 12운성을 판단할 때 월지를 기준으로 하고 일지나 연주 또는 시주를 일간을 보자 하여 신약하다면 방교하고 신강하다면 설기하거나 관성으로 일간을 제어하는 억부의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에서 용의기구안을 찾게 된다. 사주에는 수많은 신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신살은 합형충파해. 그래서 형충파해와 합, 이것이 신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신살이다. 그래서 합형충 파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다른 부분도 알 수가 없다. 12운성 역시 합형충 파해 일간의 기의 강약, 환경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합형충 파해는 다시 세분화되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요. 신살론에서. 그리고 합형충 파해를 알기 위해서는 청간론과 포태법을 공부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격국과 용신 그리고 합형충 파해와 각기 청간의 성분을 알기 위해서 청간의 구조 배합을 살피고 지지의 성분을 알기 위해서 신살과 포태법의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천을귀인이든 암록성이든 그러한 신살들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귀신이라면 어빈살로 작용하므로 시신인지 귀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형충 파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필자가 저번 신살론 공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신살론과 운성과 이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명리에 근접해서 명리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글이 작성이 된 것이다 그래요. 저 뭐 이런 얘기 하는 그것은 좀 뭐한 얘기지만 이 그 12운송 이 글을 작성하느라고 시간으로 따졌을 때 12운성만 작성하는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지 않나 싶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이렇게 보자고요. 필자가 어빈이 많고 사주가 너무 흉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필자보다 더 좋은 사주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라도 이러한 신살이 되었건 포태법이 되었건 이것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자의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고맙고 또한 이렇게 해서 필자의 업장 소멸을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그래서 전체가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요. 자, 절지란 일간의
편재나 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신이 된다면 피해가 더욱 크다. 그러므로 월지가 절지라면 일지나 희지에서는 반드시 생지, 욕지, 록지, 왕지 이 중에서 이러한 글자들이 일간을 보좌해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신약사주보다도 신강사주가 더욱더 좋다 그래요. 그러면은 신강사주가 있고 신왕사주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신강사주는 인수와 비겁을 합한 힘의 강약을 말했을 때 이때는 신강이 되는 것이고, 인수는 무력하고 비겁만 왕성한 상태, 이때는 신왕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강사주가 신왕사주보다 더욱더 좋다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가령 간목이나 을목일간이라면 인수가 쇠약하거나 무력하거나 없다면 관살 운인, 예를 들어서 경신이 간여지동으로 대운에서 들어왔거나 신유가 간여지동으로 들어왔다면 인수가 있을 때는 관살의 기운을 설기해서 현관신으로 금목 상전 싸움을 말려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직접적으로 인수가 그러한 기능을 상실했다면 금목 상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흉해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왕사주 되는 것보다 신강사주가 더욱더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왕사주와 신강사주에 어떻게 그 점수, 그것을 갖다 저기한다면 신강사주가 100점이라면 신왕사주는 그 절반으로 떨어져서 50점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므로 일지가 절지일 때도 월지나 시지에서 반드시 생욕, 로광 중 한 글자가 일간을 방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인수와 비겁이 일간을 방조하는 오행이 있어야 하는데, 인수의 일간일지, 비겁의 일간일지와 지지 한 글자가 있다면 평안한 인생이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주 8글자 중에 아군과 적군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군은 인수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요 인목이나 묘목 중 한 글자, 이 두 글자도 벌써 탁기가 들어간다 그래요. 한 글자만 있어라. 그리고 천간은 을목이 됐건 또 다른 간목이 됐건 이 부분은 없는 것이 좋다. 일간, 일지 딱 한 글자만 있어라. 예를 들어서 묘목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한 글자만 있어라. 그 다음 인수는 임수, 계수, 해수, 자수가 되는데, 이 중에서 계수가 됐던 임수가 됐던 한 글자가 있고 해수나 자수, 일간일지, 임수가 있고 자수가 있든지 아니면 해수가 있든지, 계수가 있고 해수가 있든지 자수가 있든지, 이처럼 인수와 비겁에서 일간일지로만 구성이 된다면 일평생 사주 볼 일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래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만 구성이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안 되고 뭐 간목은 혼자 있는데 뭐 인수에서는 임계해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요 간목은 혼자 있고 인목이나 묘목이 있고 요 인수는 임수 한 글자만 있거나 계수 한 글자만 있거나, 여기에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이러한 상황 속에. 그래서 일간, 일지만 있다면 어떠한 남자를 여자가
사주를 보고 만나려 한다고 그래도 인수와 비급에서 일간일지만 구성됐다면 결혼해도 된다 그래요. 또 남자가 여자 사주를 볼 때 뭐 결혼 상대자를 어떻게 찾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인수 비급의 일간일지로만 형성됐다면 결혼 상대자로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12운성에서 절지는 끊어질 절로 모든 기운이 끊어짐을 상징한다. 혼이 육신에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2신살의 겁살은 포태법의 절지와 같고,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목의 신금은 편관이고 을목의 유금도 편관이고, 그러나 6월의 을목보다는 신월의 간목이 더욱더 길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언제든지 신자진을 이루고 간목을 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을목은 이 6월이 절지요 또는 겁살이 되는데, 이 유금은 사유축 삼합을 이루는 기운이기 때문에 사유축 삼합을 이룬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을목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사망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간목과 을목을 비교한다면 이 간목이 더욱더 길하다. 언제든지 신자진을 이루어서 간목을 생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절처봉생이다. 그런데 을목은 진짜 엎친 데 덮친겨, 설상가상으로 이미 죽은 목숨 확인사살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병화의 해수, 이 해수는 언제든지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병화를 생할 조건이 되고, 또는 해인합, 해묘합으로 이 병화를 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병화도 해수를 만나는 것은 절처공생과 같다 그래요. 다음, 정화는 아니다. 이 자수가 신자진을 이루어서 완전한 절심발동.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약하다면 이 자수가 관살인데, 특히 여기에서 자중개수라도 투관이 되었다면 북풍한솔로 정화에 불을 끄자고 덤벼드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른다. 그리고 신자진을 이루고 불을 끄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수가 투출이 되었다면 정임합 수로 신자진 기운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임수가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 다음 무토, 이 병화는 해수에 절지라 해도 괜찮다. 그리고 또한 해수가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토가 해수를 만난 것은 완전히 이건 편제로서 죄다 신약이 되어서 대책이 없다. 어떠한 이 무토를 도울 의사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해인합, 해묘합, 해묘비 합을 이루고 무토를 극하는 성분으로 가기 때문에 무토가 죄다 신약하다면 악처 인연과 같다 그래요. 그래도 무토는 양천간이니까 그런대로 버틸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못 버틴다 그래요. 이 수기가 과다하면 수다 토류가 되면 이 무토는 휩쓸려 나가버린다. 근데 기토는 휩쓸려 나가는 게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갯벌 땅이요, 바다 물속 깊이 들어가 있는 땅이요, 또는 무토 산중에 그 속에 포함된 기토이기 때문에 겉흙은 무토, 겉흙은 휩쓸려 갈지라도 기토는 휩쓸려 가지는 않지만 이 자수가 편제로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악처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요 문제가 뭐냐면 요 자중개수, 이 부분은 무토를 좋아하지 이 기토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 줄 거 다 주고 돈 주고 몸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그리고 배신당하는 형태다 그래요.
그게 사실은 제다 신약이 한이 많다. 남자 제다 신약은 악처 인연으로 그 여자들이, 만나는 여자들이 처음에는 가안이고 쓸개도 빼주고 잘할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배신을 하더라 그래요. 필자의 경험상. 이 경금은 인목이 절지이다. 인목 편제인데 경금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경금을 녹이는 성분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신강해야 한다 그래요. 신약하면 역시 경인일주도 한이 쌓인다. 신묘일주 또한 이것은 해묘이 목국을 이루고 재다 신약 재나 풍파 속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요. 임수의 사화는 사유축 근국을 이루고 임수를 도울 의지가 있으면서 사중 병무경이 있어서 임수를 돕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절처봉생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절처봉생에 해당이 되는 그것은 간목과 병화와 임수 세 종류뿐이다 그래요. 이 개수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 재난 풍파를 만들고 개수를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진정한 절지에 작용하는 그것은 을목과 정화와 그 다음에 무기토, 그 다음 경금, 신금,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나머지 간목과 병화와 임수는 절지를 만났다 할지라도 절처봉생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절지란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갑신일주나 을유일주는 지지편관이고 경인일주나 신묘일주는 지지편제에 해당하며 12운성에서는 절지에 해당한다. 절지는 육체에서 혼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므로 안정됨이 없으니 일명 귀신세계이다. 즉 다음 생을 기다리는 단계로 인간계로 말한다면 사람이 죽은 뒤에 사후세계로 아직 육체를 배정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새로운 육체를 배정받기 위해서 신계와 인간계를 공부하는 단계로 지극히 정적인 무념무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어느 곳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귀신세계이니 혼의 자유가 있는 단계로 생각이 많고 구속됨을 매우 싫어한다. 갑신 을유일주는 하극상의 절지로 땅이 하늘을 극하는, 다시 말해서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육체가 정신을 극하는 상으로 땅에 해당하는 지지가 하늘 정신에 해당하는 천간을 하극상 하는 상으로 여명이라면 참을 수 있겠지만 남명이라면 처의 등살에 부부 해로하기 어려움을 상징한다. 즉 일지가 편관이 되고 일간을 극하는 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갑신은 상관이 없으나 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을유일주라면 을유일주 남자다. 그러면은 을목은 자기 자신이고 유금은 대성, 자기 처이다. 그런데 처가 유금이 여기 관살이 되어서 유금이 을목을 절지로 끌어들이고 죽이는 그러한 상태다. 그러면 을목일주 남자 입장에서는 처와 자식으로 인해서 인생사, 신강하다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신약, 극신약하다면 처와 자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을목의 유금처가 하극상이다. 그러면은 유금처가 올라탄 형태다. 이 을목을.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해도 여자가 남자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이것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시라 그래요. 이 명리는 한두 가지의 조건, 조합, 이 상황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호색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 호색하는 여자가 을목은 나 잠 좀 자자 그러는데 자기는 뭘 자. 젊었을 때 열심히 뭐 등등등. 그래 가지고 올라탄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명리는 수십, 수백 종류의 변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통변에 어떻게 그것을 잘 하느냐. 이것도 얘기를 필자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 이유는 너무 따분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묘하게도 그 필자가 강의 나가서 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막 졸다가 막 점심 먹고 1시 강의, 2시 강의 되면은 다들 갖다 닭병 걸려갖고 자월자월 갖다 끄덕끄덕하면서 갖다가 머리로 갖다 인사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러한 남녀 관계 등등 이러한 얘기를 하면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져 또. 그거 아주 묘하더라고. 그래서 마리조와 절처봉생이라 하여 절처에서 생함을 만난다고 하지만 갑신은 신중 임수가 있으므로 절처봉생에 해당하지만 을유는 절처 악살에 해당한다. 경인 신묘 일주는 하극상 상극하로 즉 을유 일주 같은 경우는 하극상이지만 경인 신묘 일주는 상극하로 비록 절지이지만 남편이 처에 제대로 처의 육신에 올라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상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남편이 이러한 경우에 힘이 들더라도 그래도 나는 남자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돼. 이러한 정신계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처를 극하는 상이지만 정상위에 해당하므로 부부 큰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의지처가 쇠약하다면 귀가 여려서 문제이다. 갑신, 을외 남병은 처권이 강하여 고양이 앞에 쥐의 형상으로 매사 불평불만이 많으며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정처 없는 유랑 인생이 되기도 한다. 음양은 양기인 하늘이 음기인 땅을 품어줘야 하고 음기인 땅은 하늘을 받아줘야 진정한 음양화합으로 만물이 자생하게 된다. 절지는 만물이 땅속에서 기는 살아있으되 아직 아무런 형체가 없이 고요히 잠겨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끝과 시작이 함께 있는 때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기로 공즉시색에 해당한다. 즉 세대 교체의 시기이다. 인간사에 비유한다면 생명의 창조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념무상의 정적 상태를 절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항상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비몽사몽의 상태로 예민하다. 그래서 이제 그 월지절지이거나 일지절지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필름 끊어졌다 그러죠. 술 한잔 먹으면 필름 끊어졌다 하는 필름 끊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꿈속에 헤매어서 꿈속이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하는 그것을 몽유병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러한 몽유병 현상들이 많은 것이 절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정신적인 질병 문제, 필름이 끊어지는 문제, 이러한 부분 자기 평소에 생각했던 그것이 필름이 끊어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사주가 잘못되면 크나큰 범죄인으로 그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내가 꿈속에서 저지른 일인데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록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 교합이면서도 타인과 주위의 눈치를 살펴야 하므로 가정, 회사, 친구, 동료 등의 눈치를 살피고 정상적인 일이면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하며 호기심이 강하지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며 심장병이 많은 특징이 있고 시력을 쇠약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라. 이 절제자한 청간들은 심장병이 많은 특징이 있고 시력이 쇠약한 특징이 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꿈속과 현실을 착각하는 현상, 몽유병 현상, 필름이 자주 끊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이 절지다 그래요. 그래서 절지는 악한 일은 못하고 순백색의 처녀지신 첫날밤과 같은 호기심, 행복함, 불안함이 섞여서 작용하게 되는데 매우 생각이 많고 반항하지 못하며 실행하는 전진력이 미약하다. 절질은 무념무상의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태를 명리에서는 절지라고 표현하는데 어머니 자궁 속에 아직 아버지의 정자씨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외부의 자극에 쉽게 동요되거나 흔들리는 경향이 많으며 단순하여서 인정에 이끌리거나 소심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탓에 실리적인 면에서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절지의 특성은 동정 결혼이 많고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해서 결혼하는 일도 많고 동정 결혼, 먼저 합정을 하고 난 이후에 임신으로 이어지거나 임신을 안 했어도 합정의 정 때문에 정에 이끌려서 내치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일이 많다 그래요. 상대방을 내치지 못한다.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절지동주가 아닐지라도 기묘일주나 개미일주 여성 또한 그러하여, 그러니까 동정결혼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결혼하는, 정을 끊어내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묘일주나 개미일주도, 그래서 남자의 거짓사랑의 정조를 잃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일이 많으므로 매사 신중하고 침착해야 한다. 특히 김효일주도 이 묘목 그 자체에 해묘미 합을 해서 다시 기토를 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가 유력하지 않으면 남남 풍파, 재남 풍파, 남자한테 돈 주고 몸 주고 정 주고 운다.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일이 많으므로 매사 신중하고 침착해야 한다. 한편으로 절초봉생이란 말의 의미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연이 끊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이 다시 생겨난다는 뜻으로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생겨난다는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전생 인연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전생에 인연이 없이 새로운 운명체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러면 전생 인연과 맺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생 인연이 전혀 없이 현상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또한 이렇게 많다. 이것은 각기 사주마다 틀리다. 그 사주를 봐야만이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절지성분은 잠재의식, 영구, 사색, 단절, 이별, 시작, 끝, 신앙, 기도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거 변동과 직업 변동이 발생하기 쉽고 귀가 여린 특징으로 타인의
감언 이설을 믿고 실패하기도 쉽다. 순백의 처녀지신과 같은 마음이므로 거부하기 어려우며 이익을 따져보지 못하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고, 그리고 이 절지는 귀가 여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이렇게 참고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남의 말에 고지곳대로 바로바로 믿지 말아라. 그러나 사주가 절지가 있다고 그래도 심강사주라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즉 간목에 임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 있다면 주체의식이 이미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꼬임, 가면 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행동을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남의 꼬임에 빠져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잠재된 호기심으로 스스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즉 혼이 떠 있는 절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다. 저것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어떨까? 저것은 어떨까? 모든 것이 호기심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호기심 때문에 잘못되는 인생들이 많다. 그 호기심이 잘 발현이 된다면 창조적 능력으로 무언가를 개발해내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또한 될 것이다 그래요. 또는 거짓 사랑에 속아서 간 쓸개라도 빼주는 여린 마음이므로 이용당하는 특징이 나오는데, 절지는 극도로 쇠약한 운성을 상징하므로 재물과 명예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특히 극신약하다면 질병과 단명수이다. 포태법에서 절지를 신살에서는 겁살이라 했으며, 일간이 신약하면 편관에 겁탈을 당하고 편재에는 재난 풍파를 당하여 가난한 인생을 만들기도 하는데, 단절, 이별, 고립, 파재, 인색, 호색, 경박 등의 성향을 상징하며 경제적인 불안이 발생한다. 비록 부귀 가문 출생일지라도 결국 파산의 염려가 있게 되는데, 본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하며 속고 살아온 인생이 한심하여 독종적인 기질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한마디로 극과 극을 오가는 형태로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독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나이가 먹을수록 독해져서 오히려 극부극치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허약한 나약함을 숨기기 위한 반작용의 심리이다. 절처봉생이라는 달콤한 꼬임에 빠져 돈 주고 마음 주고 몸까지 준 인생에서 남은 것이 없으니 치열한 생활 전선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항상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포태법이나 12지 신살에서 가장 허약한 운성이 절지이기 때문이다. 경인 신묘일주라면 그래도 절지 인생이지만 배성이 재물이다. 그러므로 득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상이다. 그러나 힘겹다. 타고난 순백지신이므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지지에서 록군처와 왕지 또는 인수성분이 유력하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아무데도 없는 데 가서 하염없이 절지 사람들은 마음이 측은지심이 많아서 잘 울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인을 원망하는 심리가 형성되고 누구 때문이라고 외치면서 문제가 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상대를 비방하고 처자와 불화하거나 처자의 신체가 허약하다. 그런데 이 절지라 할지라도 월지절지가 제일 큰 기운이다. 일지절지는 이마만큼 큰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라 그래요. 월지에서 차지하는 그 힘의 비중이
거의 60%에서 70% 꼴이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절지는 남녀가 합정을 하기 직전 단계이다. 그러므로 합을 반기는 마음이다. 문제가 생기든 말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합정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그 문제를 만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 없이 아무나 따라가서 꼬이면 귀가 여린 특성이 있어서 따라가서 문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작용이 호기심과 스릴로 작용하여 몰래 따먹는 사과가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호색하는 심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절지에 있는 사람들은 합정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것도 나이가 먹을수록 즐기는 성향이 강하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성교 심리까지도 파헤쳐야 하고 운기 파악은 심리의 부이다. 하여간 절지는 부모 형제와 인연이 없고 직업에서는 오락업, 유흥업, 음식업으로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많은데 연지가 절지로서 귀신이라면 단절, 독립, 부침 현상을 암시하며 절처봉생의 운성으로 선대 조상이 양자이거나 조업을 이어왔고 조상덕이 없으므로 어려서 부모 형제를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기가 쉽다.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덕하고 고난과 좌절이 끊이지 않으나 말년은 평안하게 되는데 신강명식으로 연주가 시신이라면 조상이 청교하다. 월절지가 귀신이라면 부모의 환경이 절지에서 태어난 것이므로 사회생활 적응이 늦고 육친의 덕이 부족하며 사회생활에 불평불만이 과다하며 환경 변화가 많고 형제간에 고독하다. 비록 형제의 덕이 있다고 하지만 가난한 형제로 마음은 반갑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형제이다. 사회생활에서 고립되기 쉬우며 적응력이 미약하여 항상 불평불만으로 작용하므로 고통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심강하고 절지가 시신이라면 부모, 조상, 형제의 덕이 매우 크다. 일절지가 귀신이라면 신약함으로 육친 무덕의 배우자 덕이 불미한데 만약 절지에서 천간까지 투출한 귀신이라면 타양객지 하기 쉬우며 경솔하고 천박하기 쉬우며 호색 망신을 당하고 배성의 덕이 없어서 악인연을 만나는 인연으로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 또한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며 거짓된 사랑에 정조를 잃기 쉽고 건달, 깡패와 같은 남편을 만나기 쉬우며 남명 또한 처덕이 없으며 여자로 인해서 스토킹도 당해본다. 호색하기 쉬우며 먹고 살만하면 사기를 당하고 재앙이 따르는 형국으로 부부 인연도 바뀌기 쉬우며 여벽은 일지가 절지라면 혼전에 강간겁탈을 당하여 정조를 잃기 쉽고 부부 애정에 진실하지 못하다. 일지가 기신인 갑신, 을류, 경인, 신묘 일주는 배생의 덕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재화를 자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시신작용이라면 귀부인이 되거나 부명이 된다. 시절지가 귀신이라면 아들이 없기 쉽고 자식덕이 없으며 여명은 조급하고 경솔하며 극부하는 것이 염려된다. 자손에 대한 근심이 많고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며 말년 운이 안 좋아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매사 불평불만이 상존한다. 그러나 신강사주로 절지가 희신이라면
귀자의 자식덕이 크고 초년은 어려웠을지라도 말려는 길하다. 절지자의 난명의 성교는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분위기에 따라서 강약의 양면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지 적용도 우선하지만 월지도 참조해야 하며 사주 구조에 신강, 신약, 희귀신이 우선이다. 자, 여기에서 벌써 50분 가까이 강의를 했고 내용이 이쪽 그 포태법은 그 속 깊숙이에 들어가 있는 일간의 심리까지도 파내서 이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 길다 그래요, 내용이.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야 할 것 같다. 그래서 1부 공부는 이것으로 끝맺히고 2부에서 계속 이어서 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